학생 한 명이 등교를 안 한다고요? 학생 회장인 나 키조 마코토는 학생 회장 고문인 카가리 선생님한테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보다 좋은 학교 생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했다. 우리 반 학생인데 벌써 2주나 학교에 오지 않았어. 그 학생 이름이 뭐죠? 이카루가 미호, 부회장인 이카루가 메이코의 동생이야. 아, 그 애군요. 이카루가 미호는 입학 첫날부터 화제가 된 아이다.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면을 쓰고 등교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양해 때문에 예외로 허용해줬으나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 학교 최장 미녀라고 불리는 이카루가 레이코의 여동생이기 때문이다. 이카루가 레이코는 아이돌이나 모델 뺨치는 미인이다. 같은 가족이면 이목구비도 어느 정도 비슷할 테니 보기 힘들 정도로 못생길 것 같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다. 어머,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 레이코구나. 좋아, 이럴 땐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겠지. 아, 레이코. 오자마자 미안한데 잠깐 할 말이 있어. 뭔데? 네 질문이라면 뭐든지 답해줄게. 고마워. 요새 네 동생이 학교에 안 오는 건 알고 있지? 아, 미호 말이구나. 걔도 참 학교에 오기 싫다니. 학교 다니는 게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란 건 모든 학생들이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건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미호는 딱히 불량한 학생은 아니었으니까. 맞아, 얌전하고 정말 성실한 아이지. 그렇담 학교에 오기 싫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네. 게다가 그녀는 사정이 있어. 그런 케어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게 부탁할 게 있어. 내 나름대로 케어는 했지만 웬일인지 갑자기 요즘 가기 싫다고 하던데? 솔직히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집단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겠군. 뭐 가면을 쓰고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을 테고 모습도 눈에 띄니까 불량한 학생들의 표적이 되기도 쉬웠을 거야. 그럼 따돌림을 당했는지만 내가 확인하면 되나?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정말 있었다고 해도 당사자가 학교에 없는 지금 그런 건 쉽게 감출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내가 뭘 하면 될까? 미호와 만나게 해줘. 내가 그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뭐라고? 네가 일부러 움직일 필요는 없어. 차라리 내가 미호랑 먼저 얘기해볼게. 왜 당황하고 그래? 내가 미호랑 접촉하면 뭔가 곤란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걔가 낯을 많이 가려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언니인 내가 먼저 얘기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군. 그럼 오늘 일은 나와 다른 부원들이 해둘 테니까 넌 지금 집에 가서 미호랑 얘기를 해줄래? 괜찮아. 다른 부원들한테 부담 줄 일은 아닌걸. 학교에 오지 않는 것, 따돌림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야.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야. 이해 있어? 네 말이 맞아. 그럼 얼른 가서 얘기하고 올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학생회실을 나갔다. 오늘따라 레이코한테 차갑던데 무슨 일 있었니? 짐작 가는 곳이 있어서요. 짐작 가는 곳이라고? 평소 행실을 보면 착한 아인데. 납득되지 않는 점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게 뭔데? 착한 아이라는 이미지는 그녀의 평소 생활 태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죠. 그런데 왜 그녀는 다른 가족들이랑 똑같이 여동생이 가면 쓰고 등교하는 걸 용인하는 걸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동생이 못생겼다고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 씌운 거 아니야? 못생겼으니 가면을 씌우자고. 그 집안 사람들은 미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즉 가족들 모두가 미호의 용모를 부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만약 제가 진짜 가족이면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가면을 씌우면 친구와 어울리기 어렵다는 사실도 간단히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미호를 지키기 위해 가면을 씌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동생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점이 이상해요. 그 외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도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뭐가? 만약 진짜 따돌림이 있었다면 선생님 반 학생들이 용의자일 수도 있어요. 뭔가 짐작 가는 점은 없었나요? 그렇게 노려보지 마. 미호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진 못했지만 명백하게 따돌림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노려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눈매가 나쁜 것뿐이에요. 겉보다
역시 대놓고 따돌리진 않았나 보군요.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최악의 케이스를 상정하고 파고드는 편이 좋죠.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건 그래. 일단 레이코의 보고를 기다려볼까? 아니요, 선생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 또 무리한 부탁이야? 평소에도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었나요? 애초에 그건 선생님 역할이잖아요. 얼버무려도 소용없어요. 아무튼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 레이코를 전혀 믿지 않는 것 같구나. 내 부탁을 듣자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다. 그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케이스를 상정하고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뭐 일단 레이코의 답을 기다려보죠. 정말이지. 널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 학생이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만 않으면 절 적으로 돌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미호 일은 너한테 맡길게. 그리고 다음 날이 됐다. 어제 미호랑 얘기했는데 괴롭힘 들었어. 딱히 따돌림 당한 적은 없다 하더라고. 반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어서 가기 싫다던데? 앞으로는 집에서 내가 잘 케어하고 학교 가고 싶게 만들어서 학교에 오게 되면 교실에 자주 들를게. 그래, 꼼꼼하게 확인해줘서 고마워. 그럼 일단 너한테 맡길게.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너랑 여동생을 위해서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그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가 내 쪽을 보지 않는 걸 확인한 뒤 나는 선생님께 시선을 돌렸다. 역시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수업이 끝난 뒤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반장한테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학생회실에 오자마자 바로 나가더라고. 그래? 별일이 다 있네. 설마 오늘은 부회장이 네 지시대로 하라던데? 어머, 그렇구나. 그 정도라니 엄청 급한 일인가 보네. 뭐야,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한 건가? 책임감이 강한 그가 지시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나가다니 어지간히 급한 일이었나 보다. 아무리 회장이어도 그런 기분 나쁜 애를 상대하진 않을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반장이 없어도 열심히 해보자. 응! 내가 말을 걸자 그들은 기운찬 대답을 들려줬다. 너무 순종적인 사람들이라 다루기 쉽다. 지금까지 내가 이미지 관리를 잘한 덕이겠지? 열심히 해서 마코토한테 칭찬이나 받아야지. 설마 의심하진 않겠지? 왜요 갑자기? 지금까지 네가 급하게 학생회실을 비우진 않았잖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부원들한테 할 일은 얘기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다니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의심을 살 수도 있어. 일부러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레이코와는 2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서로의 성향은 잘 파악하고 있죠. 아마 그녀는 제가 그 정도로 바쁜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상대를 판단할 때 지금까지 자신의 공적을 중요시하는 편이죠. 그래서 전 별일 없으면 아무 지시도 안 하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미호의 뒷조사를 하는 게 들키진 않을까? 어제 너도 급하게 해결하고 싶어 했으니까 눈치채지 않았을까? 생각이 차이랄까요? 응? 먼저 그녀는 제가 본인을 신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학생회에 쌓은 공적을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본인의 보고를 보고 믿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손을 뗐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녀가 여동생을 홀대하고 있다면 제가 굳이 여동생을 위해서 움직일 일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홀대하는 상대에게 가치를 주지 않는 건 흔한 일이죠. 그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이렇게 움직일 줄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넌 정말 어디까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야? 아무튼 도착했네요. 분명 부모님은 일하느라 집에 안 계시다고 했죠? 미호한테는 오늘 간다고 전화해뒀으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갈까요? 안녕하세요. 인터폰을 누르자 가면을 쓴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가 미호였다. 미호 안녕? 안녕. 왜 여기? 놀라게 해서 미안해. 너와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왔어. 정말 미안해. 학교 안 가서 미안해. 반장 앞에서 얘기하는 게 무서운가 보구나.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미호, 나는 널 혼내러 온 게 아니야. 그래? 학교에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듣고 싶어서 왔어. 혹시 고민이 있다면 가르쳐 줄래? 할 수 있는 한 네 힘이 되어주고 싶어. 일단 안으로 들어와. 아무래도 이야기가 전혀 안 통한 건 아니었다.
우리들은 그대로 미호의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래. 신발이랑 교과서를 숨기고 누군가 노트에 낙서를 했다고? 그런 것도 역시 괴롭힘 중 하나겠지. 상대가 누군진 알겠어? 모르겠어. 정신을 차리니 이미 당한 뒤였어. 엄청 악질인데. 근데 왜 그런 걸 언니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니? 네? 어제 언니한테 괴롭힘 당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언니랑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아니야? 애초에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요. 그렇네. 혹시 사이가 안 좋은가? 무언의 긍정이군. 네가 상상한 그대로야?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가정사에 저희가 끼어들 순 없죠. 그치만 이건... 가장 중요한 건 미호의 의지예요. 미호, 일단 나랑 연락처 교환하자. 연락처? 뭔가 곤란한 일이 있다면 사양 말고 얘기해줘. 그걸 위한 거니까. 나는 이렇게 미호와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 후 낙서된 노트를 확인했다. 미호 가정 문제 어떻게 안 될까?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었다가 지는 건 저희예요. 그치만 역시 불쌍하잖아. 분명 미호는 집에서 학대받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은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상상이지 미호 본인이 직접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반에 숙제가 있었나요? 뭔가 오늘 너 차갑다. 좀 더 미호를... 미호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정사에 끼어들어도 소용없다고요. 증거 없이 움직이면 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그럼 생각을 전환해보죠. 지금 해결해야 하는 건 따돌림 문제예요. 알았어. 근데 숙제는 왜? 일단 냈어. 그건 내일 알게 될 거예요.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그래서 말이야. 그때 미호 걔가 개웃겨. 진짜 걔 기분 나쁘지. 학교 안 와서 너무 좋다. 너희들 잠깐만. 학생회장이잖아. 게다가 선생님까지 무슨 일이에요? 이거 너희들이 한 거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게요. 몰라. 그런 거 처음 보는데요. 오늘 너희가 제출한 프린트에 적힌 글씨체가 이 노트에 적힌 거랑 똑같아. 그래도 모르겠다고? 무슨 소리야? 고작 그런 걸로 우리들이 했다고 추궁하는 거야? 맞아. 누가 우리들의 글씨체를 베껴서 쓴 걸 수도 있잖아. 그런가? 너희들이 한 걸 봤다는 학생이 몇 명 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등교하고 나서부터 집에 가기 전까지 거의 자기 자리에서만 지내는 미호를 상대로 이런 장난을 칠 기회가 별로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교실 안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주변 학생들은 그저 못 본 척 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 알아낼 수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더더욱. 죄송해요. 우리들이 했어요. 그치만 전부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엄청 많이 했다고요. 뭐 그렇겠지. 일단 다목적실에서 자세히 얘기해 주실까? 학생회실에는 미호가 있으니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사정 청취를 했다. 이런 식의 따돌림은 아마 주변 학생들도 끼어드는 게 일반적일 때 일어나곤 한다. 실마리를 잡은 이상 범인을 전부 색출해낼 때까지 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나는 미호를 따돌린 모든 학생들을 찾아내 사죄를 받아냈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미호는 다시 학교에 올 수 있었다. 적어도 내가 있을 땐 학교에 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듯하다. 물론 따돌림에 가담한 모든 학생들이 미호에게 사과했고 정학 처리를 당했으나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았다. 마코토 있어? 이런 식으로 미호는 내 교실에 종종 놀러왔다. 마코토,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한다. 아무래도 내가 편해진 듯하다. 뭐 나도 딱히 싫지 않았다. 그냥 그런 미호가 귀여웠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스러워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슬슬 움직일 땐가? 그렇게 생각한 나는 조금 전부터 생각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기로 했다. 근데 넌 왜 가면을 쓰고 있어? 먹기 힘들지 않아? 요즘엔 미호와 둘이 옥상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다. 그때 나는 조금 더 그녀에게 깊이 들어갔다. 말투가 평소와 달리 상냥한 건 미호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난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부모님께 키워졌는데 내가 정말 못생겼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가면을 벗지 말라고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가면을 쓰고 자라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 벗기가 무서워. 아, 그렇구나. 그치만 겉모습으로만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겉모습을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 넌 신경 쓰지 않아? 물론이지. 근데 엄마랑 언니가 벗으면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기 전부터 신경 쓰였지만 가족들이 혹시 괴롭히니? 피가 이어진 딸이 아니니까 나 싫어하나 봐. 항상 나 혼자만 집 지키고 밥이나 가사일도 전부 나한테만 시켜. 역시 그랬군. 솔직히 그녀의 부모님이 왜 그녀에게 가면 쓰는 걸 강요했는지 진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걸 강요받고 있다는 상황을 통해 그녀가 평소 가족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상상일 뿐이기에 그녀 본인의 입으로 제대로 들어야 했다. 가정 사정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쌓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줄래? 그녀와 같이 지내면서 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 착한 아이다.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아마도 나는 미호로부터 집안 사정을 전부 듣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가 찾아와도 대응할 수 있게 나는 준비했다. 미호, 왜 그래 언니? 며칠 뒤였다. 언니가 갑자기 내 방에 찾아왔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또 화풀이하러 온 건가? 너 말이야. 요즘 마코토랑 붙어 다니더라? 마코토가 조금 상대해준다고 나대지 마라. 너한테 마코토가 가당키나 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 같은 못난 년이 마코토 곁에 있으면 반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걔한테 어울리는 건 바로 나야. 너 같은 애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여기서 나가. 엄마도 네 얼굴 보기 싫다고 가면 씌운 거잖아. 라고 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때? 할 말 있어? 언니에게 심한 말을 들은 미호는 다음날 아침 일찍 내게 녹음한 데이터를 보냈다. 지금 막 미호에게 심한 말을 한 당사자인 레이코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던 참이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아니야 그건. 그래. 미호가 내 인기를 질투하고 연기한 거라고. 레이코, 내가 우습게 보여? 네가 평소에 여동생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방금 녹음 내용을 통해 잘 알았어. 나는 이 증거를 손에 넣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그럴 수가. 2년 이상 같이 지낸 나보다 그런 얼굴도 모르는 애의 말을 믿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 네가 학생회를 위해 노력해준 건 고맙고 나도 좋게 평가하고 있어. 그러나 네가 미호한테 그런 취급한 건 사실이야. 넌 자기 여동생을 계속 학대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신용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야. 넌 방금 네 잘못으로 인해 나에 대한 신용을 잃어버렸어. 그럴 수가. 미호한테 녹음을 지시한 건 나야. 네 학대의 증거는 이것뿐이겠지만 부모님한테 당한 폭언과 학대로 추정되는 소리는 며칠분 녹음해뒀어.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 후 나는 미호가 녹음한 데이터와 영상을 토대로 어른들의 힘을 마음껏 빌리며 미호를 가족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진짜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의 여동생이 그녀를 기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심한 꼴을 당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걸 입증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향후 죄를 묻겠지만 자세한 건 모두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일단 미호는 그녀의 바람대로 우리 집에서 살게 됐다. 앞으로는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부터 이 방에서 지내도록 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고마워. 너에게 2번이나 도움을 받고 뭐라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마. 학생을 도와주는 게 학생 회장인 내 역할이니까. 그래도 정말 기뻐. 저기, 넌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런데 왜? 저기, 만약 내 얼굴이 보기 힘들 정도로 못생겨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물론이지. 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아. 그 사람의 성격을 보거든.
네 성격은 정말 좋아. 그런 이유로 널 피하지 않을 거야. 그럼 가면을 벗을게. 무리하지 마.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을 때 해도 돼. 시간이 지나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거든. 결심이라고? 무슨... 그건 일단은 벗을게. 말하기 힘든 일인 듯 얼버무리는 그녀가 가면을 벗었다. 그러자 어때? 가면에서 나온 얼굴은 이 세상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예쁘잖아. 예쁘다고? 이런... 나도 모르게 그만. 좋은 기회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엄청 예뻐. 천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아름다움이야. 그런 거짓말. 그럴 리 없잖아. 난 정말 못생겼다고. 아니야, 정말 예뻐. 자신을 가져봐. 그치만 그 후 나는 부정하는 그녀를 설득해서 본인이 아름다운 사람인 걸 알려줬다. 그러자 나랑 사귈래? 갑자기? 난 네가 좋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해준다면 너랑 사귀고 싶어. 그건... 여기서 사귀게 된다면 나는 그녀의 외모만 보고 사귀게 되는 게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아니, 그치만 여기서 거절하면 그녀는 다시 자신감을 잃어버릴 것이고 내 칭찬도 거짓이라 착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럼 사귈까? 정말? 나도 처음부터 네 성격이 마음에 갔거든. 그러니까 사귀자. 내 얼굴이 별로란 소리야? 아니, 귀여워. 엄청 귀여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내 발언으로 미호는 잠시 착각하는 듯 하지만 겨우 내 말을 이해했다. 이렇게 그녀와 사귀게 된 나는 오늘도 열심히 학교 다녀왔으니까 칭찬해줘. 그래. 잘했어. 이런 식으로 사랑스러운 그녀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나날이 계속됐다. 솔직히 어리광쟁이인 그녀가 너무 귀여워서 큰일이다. 아직 미호의 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벗어나는 건 성공했으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나는 사랑스러운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해꾼이라도 다 떨쳐낼 자신이 있었다. 그 정도로 미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레이코는 여동생한테 했던 만행이 전교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전학을 가게 됐다. 지금까지 여동생의 자리를 뺏은 벌을 받은 것이니 인과응보다.